무더운 날,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던 늦은 저녁 무렵, 나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 싶어 밖으로 나섰다. 집 근처 공원을 몇 바퀴 돌고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하기를 1시간. 밤이 깊어서인지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몸도 점점 피곤해지고 재미도 없어져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였다. 멀리서 비틀거리며 내 쪽으로 걸어오는 물체가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자 술 취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힐끗 그녀를 훑어본 후 지나쳤다가 용기를 내어 자전거를 돌렸다. 그녀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전거를 멈추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녀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옆집 여자였다. 어머, 정태 총각이네. 내 얼굴을 확인한 그녀는 의외의 장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태, 총각이 여기 어쩐 일이야? 이런 데서 다 보고 술 때문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평소 반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약간 흐트러진 모습에 얘게 말투를 귀엽게 하며 여우짓을 하는 것이었다. 정태 총각, 여긴 어쩐 일이야? 혹시 나 데리러 온 건 아니지? 아주머니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집이 어디세요? 저쪽 동네야. 그녀는 힘없는 손을 들어 먼 동네를 가리켰다. 평소 그녀를 흠모하고 있었는데 잘하면 오늘 소원 성취할 수 있겠다 싶었다. 괜찮으세요? 나 그렇게 많이 안 취했어. 봐, 정신은 말짱하잖아. 그래도 이런 데를 왜 혼자 걷고 있어요? 인적도 많이 없고 위험한데 오늘은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뭐? 내가 볼 땐 정태 씨가 더 위험해 보이는데. 호호, 농담인 거 알지? 순간 내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생각에 흠칫했지만 내 속을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그녀에게 추근된 적도 없으니 태연한 척하였다. 그런 소리 마세요. 아줌마는 저를 남자로 보지도 않으시잖아요? 아닌데 나 정태 씨 볼 때마다 저런 남자 가져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술 때문인지 평소 다소곳하게 말하던 그녀의 말이 그날은 거침없고 직설적이었다. 근데 왜 과거형이에요? 그거야 뭐 정태 씨가 애인 있다고 했잖아. 그건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죠. 남자친구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나 이제 애인 없어. 오늘 헤어졌거든. 그래서 친구랑 술 진탕 마시고 택시 타고 오다 속이 거북해서 걸어가던 중이었어. 안 좋게 헤어지셨나 봐요. 그게 좀 말하기가 그래. 그녀는 잠시 말하기를 주저하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2년간 사귀었던 남자가 가장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났다는 거였다. 그래서 그 친구랑 한바탕 하고 술을 진탕 마셨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내가 봐도 속이 상할 만하였다. 너무 속상해 마세요. 아줌마 정도면 훨씬 더 능력 좋고 잘생긴 남자 만나실 수 있으니 말이죠. 저번에 제 친구 보셨죠? 그 친구가 아줌마 예쁘다고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니깐요. 정말로 그랬어? 띠동갑도 넘게 차이나는 사내가 관심을 가진다는 소리에 잔뜩 찌푸리고 있던 얼굴에 순간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럼 진작에 소개를 시켜줬어야지. 네? 아무리 그래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제가 아줌마를 먼저 찍었는데 어떻게 친구한테 소개시켜줄 수가 있겠어요? 호 정태 총각은 언제 봐도 재밌어? 그녀는 내가 농담을 하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하긴 내가 나이 많은 아줌마한테 성적 취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그럴 만도하다. 왜냐하면 아줌마 조카가 나랑 동갑이었으니 평소 나를 조카 대하듯 첫 만남에 반말을 하며 어린애 비슷하게 취급하였던 그녀였다. 그녀와 나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한참을 걸었다. 그렇게 어색한 골목 쪽에 이르자 그녀가 내 팔목을 잡아 끌며 말하였다. 정태 씨, 나 오늘 도저히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아니 술 한잔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어달라니. 너무 쉽게 들이대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걸어오는 내내 어떻게 구워 삶아야지 짱구를 굴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소원 성취를 하게 되다니 꿈만 같았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후반 미혼남이에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문대 출신 남자고요. 제가 숫기도 없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고등학교 시절 3년 내내 찐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내성적인 성격을 바꿔보고자 해병대에 지원해버렸죠. 제가 성격만 내성적이었지. 키도 크고 체력은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찐따인데 불구하고 저한테 시비 거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산도적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덩치는 큰데 착해 빠졌다고 곰탱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이남 일녀 중 둘째이고요. 위로 3살 터울 형이 있는데 형은 저와 체격은 비슷한데 성격이 좀 세고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 형이 찐따 같은 동생을 볼 때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형이 저 몰래 부모님과 짜고 해병대에 지원을 하였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며 이번 기회에 눈 딱 감고 군 생활하고 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거라고 형의 말만 듣고 입대를 하였고 고문관 소리는 좀 듣긴 했지만 성격을 많이 바꿔서 나오게 되었죠. 군 제대 후 대학을 다니면서 첫 연애도 하게 되었고 첫 경험도 하였으니 또래 친구들보다는 이성의 눈뜬 게 많이 늦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정육업체에 취직한 저는 여러 여성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제 취향이 연상의 여자들과 더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것도 한두 살 차이가 아니라 기본 10살에서 20살 많은 과부, 아줌마들까지. 연상이라고 모두 다 잘 맞았던 건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돌싱녀들과의 만남이 대부분 만족스러웠고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일수록 저와 취향이 잘 맞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제 또래 여성들은 절 별로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제가 재미도 별로 없고 매사 진지한 데다가 덩치는 크고 얼굴은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미팅 사이트나 소개팅을 해도 늘 애프터가 없었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우연히 30대 후반에 회사 아줌마랑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제가 그녀에게 사랑을 듬뿍 받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엄마 외에 다른 여자한테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 그 아줌마가 처음이었고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순간 생각했죠. 그래, 내가 좋아하는 여자보다 날 좋아해 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자. 그게 바로 연상녀들이었죠. 또래 여성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반면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들을 공략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게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살 건드리니 툭 하고 넘어오는 게 너무 재밌더군요. 그때부터 연애하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고 점점 연상녀를 찾게 된 거지요. 이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의 소개로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 편의점을 차렸어요. 물론 매매가의 70%가 대출이고 부모님 찬스도 조금 받았지요. 시내에서 많이 떨어진 조용한 동네 상권이긴 해도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곳에서 장사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은 없었는데 편의점 추천을 해준 지인이 3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매출도 점점 올라가더군요. 6개월 넘게 옆집 상가가 비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니 미용실을 오픈한 거예요. 제가 마침 머리 자를 때가 다 되어 인사나 할 겸 옆집으로 찾아갔죠. 안녕하세요. 저 옆집 편의점에서 왔어요. 네. 하고 미용실 뒤편에서 쉬고 있던 중년의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편의점에 인사하러 몇 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알바생만 있더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는데 완전 제 스타일인 겁니다. 40살 정도 되어 보이셨는데 뽀얀 피부에 몸매에 자신이 있는지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약간 남자의 관심을 끌게 하는 매력을 지닌 이시 스타일의 아줌마였죠. 문득 저 아줌마 나이 차는 많이 날 것 같아도 스타일이 꽤 괜찮은데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일 먼저 결혼 여부를 물어보았고 역시나 돌싱녀였어요. 이쁘고 사회생활하면서 얼굴에는 또 새끼가 가득한 여자치고 올바른 가정을 유지하는 여자를 못 봤거든요. 솔직히
옆집 아줌마 정도의 인물이면 주변에 남자가 안 꼬일 수가 없는 정도였으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용실 하면서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만나다 보면 껄떡대는 놈도 있을 테고 어찌 한번 잡아뜨려 보려고 수작을 걸 테니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더라도 언젠가는 틈이 생길 테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 들면서 언젠가는 사단이 나긴 마련이거든요. 이혼녀란 소리를 듣고부턴 한 달에 2번은 그 미용실을 찾았네요. 얼굴 도장 자주 찍다 보면 정분 날 확률도 높을 테니 말이죠. 근데 사귀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미용실 차릴 때 인테리어 비용을 보태준 것 같은데 암튼 가게 문 닫을 시간에 찾아와서 다정하게 나가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옆집 여자가 찾아와서는 저한테 부탁할 게 있다는 겁니다. 총각, 미안한데 잠시만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예,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드려야죠. 나 셀프 인테리어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좀 도와줘. 애인도 있으면서 그걸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아줌마를 따라 미용실로 향했어요. 알고 보니 기다란 줄에 여러 개의 전등이 달려있는 장식을 월트리처럼 벽에다가 꾸미려고 하는데 손이 닿지 않는다며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층고가 높아 아줌마가 원하는 위치에는 의자 위에 올라서야지만 겨우 닿는 위치였는데 의자가 시원찮은 건지 제가 균형 감각이 없는 건지 자꾸 흔들려서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든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줌마가 이대론 위험할 것 같다며 붙잡아 준다더니 고의인지 아닌지 제 앞으로 와서는 양손으로 허리를 딱 붙잡아 주는 겁니다. 아니 이건 또 뭐지? 하필이면 굉장히 민망한 자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순간 제 가슴이 마구 요동치기 시작하고 설레면서 긴장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죠. 이거 혹시 플러팅인가? 뒤에서 잡아주거나 옆에서도 충분했을 것 같았는데 하필이면 딱 정면에서. 다행히 아줌마도 민망했던지 고개는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순간 저랑 눈이 마주치자 총각, 이제 괜찮아졌지?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참 뜸을 들이다 대답을 하였죠. 네, 아주 좋아요. 그녀가 씩 웃더군요. 아무튼 의자를 밟고 서서 아줌마와 그 자세로 한참이나 낑낑대다가 월트리를 성공적으로 설치하였고 전원을 넣는 순간 반짝반짝 불이 켜지자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손뼉을 마주치며 아주 기뻐했어요. 그날 이후 하루 온종일 옆집 여자를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까 고심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시내에 잠깐 볼일 보고 다녀오는 길에 누군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을 보고 급하게 차를 세웠죠. 옆집 아줌마였어요. 어디 다녀오세요? 나 시내 좀 다녀오는 길인데 총각차 지나가는 거 보고 너무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손을 흔들고 말았네. 쉬는 날인데 왜 혼자 다니시고 그러세요? 남자친구분은요? 그 사람 아주 바쁜 사람이야. 눈치를 보니 평범한 사이는 아닌 듯. 내 짐작으론 유부남이거나 엔조이 뭐 그런 사이처럼 보였다. 암튼 아줌마를 차에 태워 잠시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그나저나 총각은 나 볼 때마다 아줌마, 아줌마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할지 몰라서요. 아줌마가 제일 편하지 않나요? 아이, 우리가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줌마 소리 이제 그만하고 내 이름 불러주면 안 될까? 아줌마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으세요? 저는 아줌마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름을 불러요? 내 이름 김옥순이야. 앞으로 옥순 아니면 누나라고 불러줘. 하하하, 많이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누나라고 불러요? 그럼 옥순 씨라고 이름을 부르던가. 암튼 아줌마 소린 듣기 싫단 말야. 특히 총각한텐. 난 옥순 씨라고 부르면 거리감 느껴져서 싫은데 이왕 호칭 정리하는 거 앞으로 자기야 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자기, 자기야. 어때요? 애인도 아닌데 무슨 자기야. 싫으시면 계속해서 아줌마라고 불러야겠네요. 참나. 아줌마 소리 듣는 것보단 차라리 자기야가 낫긴 하겠어.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선 그렇게 부르면
절대 안 돼. 그럼요. 당연하죠, 옥순 씨. 제 이름은 박정태예요. 앞으로는 옥순 씨도 저를 정태 씨라고 불러주세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녀의 집 앞까지 도착하니 그녀가 잠시 들렀다 가도 된단다. 집에 들어오라고? 혼자 사는 여자가 사내를 집에 들인다는 것은 다 준다는 거나 다름없는 소리인데 잠깐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 저야 좋지요? 그럼 사양 안 하고 들어갑니다. 더운 날씨 탓인지 입안이 텁텁하기도 하고 좀 쉬면서 시원한 콜라나 한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싶어 그녀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아줌마 입에서 자긴 남자 보기 지지리도 없다고 하길래 순간 아줌마 팔자가 얼마나 사나워서 그런가 내가 송금을 봐주겠다고 작업에 들어갔다. 와, 아줌마 여기가 연애운인데 올해 넘기기 전에 운명의 남자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호, 송금에 그런 것도 보여? 암튼 남자가 곧 생길 거라니 기분은 좋으네. 그때부터 아줌마도 내가 편해졌는지 약간 넋두리 같은 말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는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요. 연애도 많이 해보고 좀 더 신중하게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 결국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녀가 되었다더군요. 이혼 후 만난 남자는 친구와 바람이 났고요. 그녀 입장에선 참 박복하다 여기기 충분하였죠. 이후로 그녀와 부딪히는 횟수가 점점 더 잦아졌고 매일같이 점심을 같이 해결하게 되면서 더욱 친해지게 되었네요. 하루는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그녀가 우리 가게로 오더니 치킨 시켜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밤 9시쯤이었어요. 완전 좋았죠. 치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그녀는 집에 들어가 봐야 아무도 없어 외롭다면서 저랑 하룻밤 스쳐 지나가는 남자가 아니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하대요. 그래서 날 진짜 사랑해줄 자신 있냐고, 바람 안 피울 자신 있냐고, 내가 좀 보수적이라 남자친구나 남자 동기들과 모임하는 것조차 난 용납할 수 없다.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교제하자는 고백을 받고 아줌마와 만남을 유지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그녀와의 연애는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그리고 주변 시선 때문에 걱정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걱정들은 점점 희미해져 갔죠. 그녀는 내가 그동안 만났던 어떤 여자보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었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